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은 강성 브라더스 만나는 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내일 상한가 한가 뭐 하시겠습니까? 여쭈면은 오래 걸리는 날이 있고 고민을 오래 하시는 날이 있고 정말 답이 신속하게 오는 날이 있는데 이번 주는 신속하게 오는 날이었어요. 두 분 다 이 얘기는 꼭 해야 돼 하시고 싶은 주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제가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우선 그거 얘기하기 전에 조금 전에 지금 4차 재난지원금 얘기했거든요. 어제 이낙연 대표가 굉장히 강한 어조로 국회에서 선별은 선별대로 한 번 더 지급을 하고 전 국민한테 위로금 형태로 또 지급을 하자. 4차 재난지원금 선별 보편 패키지로 가자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성 의원님. 네, 국가를 경영하고 있는 지금 집권층은 다음 세도 생각해야 되고 지금 고통받고 계신 우리 국민들 생각 다 함께 해야지요. 그런 면에서 지금 이낙연 대표께서 이렇게 선별 또 보편 다 하자 그러는데 국가의 이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고 계신지 저는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그 많은 국가적 위기를 겪는데 우리가 옛날에 그 97년도에 겪었던 IMF는 기업의 부채가 많아서 그랬거든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2007년에 겪었었던 것은 개인들의 집을 담보로 하면서 샀었던 개인 부채가 많았었거든요. 네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을 좀 보자. 지금 개인 부채가 2,000조에 가깝습니다. 네. 기업 부채가 2,000조 가깝습니다. 정부 부채가 1,000조가 공공 기업들까지 합해서 하면 총 정부 부채가 5,000조 정도가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GDP를 생산하는 게 1,767조예요. 네, 네. 우리나라에 총 생산되고 있는 모든 거 합친 게 1,764조란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 GDP 대비해서 2.8배가 빚이 많은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위기는 언제 올지 모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신용도가 그래도 좋은 것은 대한민국의 국채를 외국에서 발행을 했었을 때 이 국채의 금리가 낮고 신용도가 좋은 것은 뭐냐면 개인도 목에 찼고 기업도 굉장히 심각한데 정부가 갖고 있는 부채가 그나마 적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신용도가 좋은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여기에다가 지금 다 준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정부 부채가 올라가잖아요. 지금 5,000조인데 이게 이제 올라가게 되면 국가 신용도가 내려갔었을 때 굉장히 위기가 올 수 있다. 그래서 네. 저는 이 코로나로 위기를 겪고 계신 이 피해 계층, 자영업자, 소상공인자 그렇습니다. 여기에 주는 게 맞지. 예. 지금 공무원들, 대기업 직장하는 사람들을 왜 이걸 다 주자는 거예요? 홍남기 부총리 생각에 동의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훈식 의원님, 이게 딱 정해진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제 토론을 해나갈 거고요. 어제 이낙연 대표는 굉장히 강하게 제안을 말씀하셨어요. 강하게 하신 거죠. 여당 그렇습니까? 대표로서 제안을 하신 거고 또 그 제안에 따라서 저는 홍남기 부총리가 좀 아쉽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래도 제 집권당의 당대표가 제안하자마자 한 3시간 만에 예. 페이스북에 그렇게 글을 올리는 것이 적절한가. 조금 좀 신중하셨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근데 어쨌든 민주당 안의 분위기가 그렇지는 홍남기 않습니다. 부총리 SNS 글 때문에 상당히 격앙됐다. 이럴 거면 그만둬라라는 얘기까지 나왔다는.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그거는 어쨌든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지적할 수 있는 것이죠.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네. 집권당의 당대표가 제안을 한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좀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은 또 아예 그런 개인의 입장으로 말할 것이 아니라 기재부총리로서 또 부총리로서의 입장을 전달하든지 이렇게 할 문제지 이게 지금 공론화 작업이나 국민 앞에 기재부총리와 집권당의 대표가 토론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은 좀 적절하지 않아서 아쉽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NS에 3-4시간 만에 올린 그 행동은 아쉽다.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시는 저는 거고. 아쉽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다만 이제 오늘 하신 여러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좀 우리 본 토론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좀 줄여서 말씀드리면 네. 국가 재정 상태가 좋지요. 근데 국민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 상태가 좋고 국민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라면 국가가 조금 이럴 때 역할을 해줘서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자는 것이 저희들의 원칙적 입장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재난과 선별을 지금까지 골고루 해왔는데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모든 것을 열어놓고 토론할 수 있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꼭 선별이어야 한다. 꼭
보편이어야 한다라는 것이 방점이 아니라 재정 상태가 좋은 국가가 국민이 어렵다라면 조금 나서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 문제를 제가 조금만 끼어들게요. 요거를 토론하면은요, 성 의원님. 두 분 중에 한 분이 상한가 한가를 못 하실 것 같아요. 시간상. 네, 그래서 그렇죠. 네. 일단 양측의 입장을 그냥 확인하는 것으로 오늘은 토론은 따로 좀 한번 날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확인하는 것으로만 하고 두 분의 상한가 하한가 성일종 의원이 골라오신 것부터 가죠. 네, 제가 오늘 그 하한가를 가져온 것은 산업자원부를 좀 가져왔습니다. 산업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아마 예, 북한 원전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미 산자부가 문건 공개를 했는데 그거 청와대하고 아무 상관없다. 산자부 직원이 여러 아이디어 중에 하나로 그냥 쓴 것뿐이다. 별거 아니다라는 거 아니에요? 국민을 참 우습게 알고 있어요. 국민 판단이 그렇게 없는가. 이 대통령께서 말이죠. 원전 언제 폐쇄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산자부 장관이 밑에 가서 지시했잖아요. 그래서 경제성 보니까 이게 2020년까지는 가야 되겠습니다. 그 경제성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 죽을래 그랬어요. 언론에 다 난 얘기예요. 실무자한테. 아까 장관이 실무자한테.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대통령의 뜻과 장관의 뜻을 다 알고 있고 얼마나 절박하게 이 원전을 폐쇄하려고 하는지를 알고 있는 이 공무원이 이거를 개인적 아이디어에서 한다고요? 그다음에 아이디어를 내는데 17건의 문서를 17건이나 만들겠습니까? 그리고 아이디어라고 하는데 신포에 지어주는 안. 네. 그렇죠? DMZ에 지어주는 안. 월성에 지어가지고 송전하는 안. 예. 송전안은 아니요. 송전안은 월성에 지어주겠다라고 하는 안은 이미 폐기가 된 거예요. 중지가 됐잖아요. 그거를 다시 살려서 그게 또 보내주는 안이 이게 아이디어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이런 아이디어라고 그랬는데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데 이 직원의 컴퓨터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다른 직원의 컴퓨터에서 또 나왔잖아요. 네. 이거는 공유가 된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갖고 가가지고 이거를 지금 국민들한테 이것을 아이디어라고요? 어느 국민이 믿겠습니까? 그 문건 위에 뭐 이거는 청와대 정부와 상관없는 입장입니다라고 써 있다면서요. 별표 쳐서. 대외비로 나오는 거의 공문서에는 네. 그렇게 쓴다 그럽니다. 원래 다 그렇습니다. 쓴다? 그래서 그리고 공개를 하려면 17건 다 하시고 다른 거 다 하세요. 이와 관련되는 거. 그래서 해야지 그 필요한 거 하나만 해가지고 하고요. 그리고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떳떳하면 국정조사 받고 다 내놔야지요. 알겠습니다. 강훈식 의원님. 일단 몇 가지 오해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이게 문서를 갖고 왔어요. 그 6페이지짜리 문서가 이건데요. 예, 좀 유튜브로 좀 당겨주십시오. 네, 이거 보시면 될 것 보시고요. 같고요. 일단 시기적인 측면에서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문서의 내용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을 좀 저한테 좀 주시겠어요? 제가 잡고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조금만 그러시겠어요? 이렇게 네. 예. 뭐 이미 공개된 문서니까요. 시기적인 측면은 이렇습니다. 1차 그 남북 정상회담과 2차 남북 정상회담 사이에 만들었다는 문건의 내용입니다. 예. 그때 보수 언론도 북한에다 원전을 짓자라고 제안할 때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모든 보수 언론이 다 거의 그랬었는데요. 북한의 심장을 한국형 원전이 뛰게 할 때 진짜 평화는 온다. 이게 보수 언론 또 기고로 뭐 북한 산림복원 원전 건설이 답이다. 뭐 이렇게 앞다투어 낼 때입니다. 자 보십시오. 한 축으로는 남북 정상이 만났고 또 한 축으로는 모든 보수 언론들이 원전을 북에다 짓자라고 할 때입니다. 네. 이런 것을 그러면 산업부의 담당 실무자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리고 그걸 그럼 컴퓨터에다 검토 안 하면 자기 머릿속에 합니까? 아니면 자기 펜으로 씁니까? 그렇게 검토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보면 그럴 때 만들어진 문서에 대한 지금 주장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담당 국장 또는 과장 담당자로서는 검토해 볼 수 있는 내용을 검토한 것이다. 일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문제냐라는 그렇죠. 것에 대해서 할 수 있다. 그럼요. 모든 보수 언론에서부터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그거에 대한 만남과 그런 화합이 이루어지는 자세이기 때문에 검토할 수 있다라는 근데 거고요. 성 의원님은 아까 장관의 의중이 뭔지 확실히 아는 상황에서 일개 공무원이 그렇게 움직이지 그러니까 않는다. 보십시오.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판단해 보세요. 실제로 제가
너무 이렇게 잘못 꼬인 것 같아요. 잘 보세요. 예. 대통령께서는 원전을 없애겠다고 공약을 했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거 논리적으로 보죠. 거기에 보면 그 문서 내용에 보면 신한울 3, 4호기를 우리 중단하기로 한 신한울 3, 4호기를 가서 만들어주자. 이미 멈춘 것을 네. 가서 하자. 그리고 DMZ에다가 설치하자. 이런 안도 있잖아요. 그리고 말씀대로 지금에서 송전을 보내자. 이런 안들이 있어요. 자, 이제 이거를 잘 해석하십시오. 지금 저는 이거 좀 조심해서 이야기하고 싶지만 네. 원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산자부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공약은 하지 말자고 한다 하더라도 말이죠. 대통령과 장관 생각과 상관없이. 그게 우리가 부르는 원전 마피아라고 하는 그룹들이 있어요. 산자부 안에도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본인들의 소신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끊임없이 원전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즉 바꿔 말하면 대통령의 공약이 그럴지언정 그리고 신한울 3, 4호기를 하지 말라고 했을지언정 보수 언론하고 또 실제로 원전 마피아하고도 일부의 그런 공무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공식적으로 문서 만들면 문제 되겠죠? 그러니까 아예 모두 쓰는 겁니다. 이것은 내부 검토용이다. 라고 쓴 거예요. 본인이 피해받지 않아야 되니까. 근데 그거를 마치 누군가의 지시로 됐다라고 본다라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자, 성 의원님. 정말 우리 강 의원님 어거지 쓰고 있습니다. 이 문서 누가 만들었습니까? 다른 사람이 만들었습니까? 담당 국장 과장이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왜 마치 다른 원전 마피아가 있는 사람들이 만드는 것처럼 아닙니다. 저는 원전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들이 만들 수 있다고 본다는 이거는 겁니다. 담당 과장과 국장이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호도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문제는 이겁니다. 이 정부가 탈원전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경제성 있는 원전을 멈추게 하고 짓는 걸 중단을 시켰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원전이 됐든 그 어떤 것든 지원합시다. 절대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북한 원전을 지원을 하지만 이 정권은 탈원전을 약속을 하고 대한민국에 멀쩡하고 7천억이나 들어가 있는 월성의 원전을 중지를 시킨 겁니다. 수천억이 이득이 남에도 불구하고 1년에. 자, 그래 놓고 나서 경제성이 없고 완전성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폐기시킨 거 아닙니까? 이 원전을 북한에 갖고 와서 지차는 거예요. 경제성 없는 걸 주자는 거죠. 자, 안전성. 여기서는 제가 좀 끼어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성립을 하려면 이게 산자부 일개 공무원이 아닌 정권 차원 혹은 부처 차원에서 만들어졌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 결국 얘기가 어디로 가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건넸다는 USB. 그 안에 진짜로 이게 들어 있었으면 그건 정권 차원 맞죠? 정부 차원 맞죠? 이제 이 부분이 결국 핵심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일단 어제 최재성 정무수석은 나와서 이걸 공개하라고 그러는 건 말도 안 된다. 절대 공개 못 한다.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강훈식 의원님 공개 못 합니까? 네, 못 하죠. 저는 세 가지 정도 있다 봅니다. 첫 번째는 정상회담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공개하라는 것은 국제관례에도 위배됩니다. 그래서 최재성 정무수석은 야당도 정말 그렇게 원한다면 명운을 걸어야 된다. 즉 바꿔 말하면 정상회담의 내용을 깔 거 정도라면 그런 걸 공개할 정도라면 야당도 그냥 뭐 아무 일도 없었다, 미안하다, 오해가 해소됐다 이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명운을 걸어라. 명운을 걸어라고. 명운 걸라는 건 정확히 무슨 말이에요? 뭐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텐데 실제로 걸 생각 있으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뭔지 말씀해 주세요. 명운 걸라는 거 그러면 지도부가 총사퇴하는 것도 해당될 수 있는 거고요. 제가 볼 때. 그리고 뭐 맞습니다. 저는 뭐 그런 것들은 다 걸고 이야기를 해라. 즉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국기를 흔들려고 하지 말아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는 우리가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게 뭐냐면 대선 직전에 NNL 대화록 유출해가지고 그걸로 갑론을박이 엄청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뭐 어떻게 됐습니까? 2014년에 와서 윤상현 의원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NLL 포기란 발언은 없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정치적으로 이용할 만한 가능성이 충분히 많아 보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 자체를 사실은 공개하라고 하면 지금 주장이 이렇거든요. 그렇게 하고 국정조사 받아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국정조사도 이 혼돈에 대한 책임질 자세가 책임지기 어렵다고 보니까 그냥 국정조사라는 물타기로 마지막을 정리하는 거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성일종 의원님 국민의힘 비대위원이십니다. 지도부입니다. 지금 지도부 총사퇴 걸고 이거 주장하면 그럼 USB 열겠다라는 청와대의 생각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태가 왜 나왔습니까? 어느 정부에서 나왔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나온 이 서류예요. 여러분 정부에서 나온 걸 가지고 야당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전 세웠잖아요. 짓는 거 멈췄잖아요. 경제성 없다 그랬잖아요. 안전성에 문제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 정부에서 이것을 자료를 만들어서 파기한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야당이 문제 제기하는 것을 무슨 명운을 걸라고요? 그럼 왜 우리가 걸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증명해야 하면 되는 겁니다. 청와대 수석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야당을 겁박하고 있어요.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문제 제기를 여러분 정부에서 나왔고 문서로 나왔고 파기한 겁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증명을 여러분 우린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요. 청와대에서 김정은 위원장한테 주었다고 하는 USB 문제도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증명해야 할 문제지 야당은 그거 보자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국민이 의혹이고 여러분 정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국정 철학 탈원전하고 틀리는 거예요. 우리는 탈원전하면서 이걸 못 지켜야 하고 멈추게 했는데 북한은 지켰다라고 문서가 나왔으니 그게 USB에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밝혀봐라. 욕을 하는 야당의 요구를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밝혔다고요. 아니 없다고. 그런데 네. 지금 여기 나왔잖아요. 아니, 여러분들이 지금 다 없다고 하는데 안 믿고 자꾸만 공개하라고 그걸 하시니까 이 문제가 커지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지금 그걸 못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공개합니까? 그거를 정상 간의 대화인데. 다 내놓으세요. 여기 문제 17건만 하지 말고 나머지 다 내놓으시고. 자, 제가 좀 끼어들겠습니다. 그러니까 외교 관례상 그것을 공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그 외교 관례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자, 생각하세요? 그러면 정보위 같은 데에서 비밀리에 열람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선례도 있습니다. 국회의원들만 보자. 그렇습니다. NLL 사건 났었을 때도 정보위에서 그걸 열람을 했습니다. 자, 그 부분. 선례가 저는 없는 게 아니에요. 다른 분들이 저렇게 주장하면 정말 검토해 볼 수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세월호 기록물 보자고 했더니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 당선하고 취임 불과 일주일 남겨놓고 30년 동안 못 보게 비공개로 했던 그 정당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지금 어쨌든 일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이 일을 그리고 우리가 여러 루트로 없다고 여러 사람한테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과거에는 NLL로 그렇게 잘못된 공개와 폭로로 국기를 흔들었던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실 문제가 아니라고 좀 판단하고요.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말씀하셨던 거에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정부는 원전을 탈원전하겠다고 말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탈원전하겠다고 하고 북한에다 짓겠다고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기 실무적 검토라고 한 겁니다. 제가 좀 끼어들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류가 나왔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정부에서 서류를 안 만들면 머리로 생각하냐고요, 검토를. 아니 논리적으로 얘기하자고요. 제가 좀 끼어들겠습니다. 결국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은 우리가 명은 걸 문제가 아닌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증명해야 될 문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여당에서는 더 이상 어떻게 증명을 하느냐 외교 관례의 문제다 그것을 공개하기는 어렵다라는 이렇게 입장을 정리를 하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USB뿐만이 아니고요. 나머지 서류 다 내놓으세요. 여러분들이 증명해내세요. 자, 아유 뜨겁네요. 근데 이번 주제 넘어갈 주제도 상한가 하한가도 뜨거울 것 같습니다. 강훈식 의원 하한가로 해저터널 뽑아오셨어요? 네, 해저터널 뽑아왔습니다. 한일 해저터널. 네. 일단 찬성, 반대신 거죠? 반대가 아니라 이거 사실은 그 국민의힘이 접을 겁니다. 이 공약. 접을 거다? 네, 제가 볼 땐 접지 않으면 역풍 불 겁니다. 지지율에. 어떻게 확신하세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요. 몇 가지 근거를 좀 말씀드리면 예. 첫 번째는 열흘 전까지만 해도 우리 김종인 대표께서 가덕도 공항 하나 하고 경제 좋아지냐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랬다가 그렇게 부정적 유산하다가 막판에 이제 선거에는 좀 어쨌든 해야 될 테니 가덕도 공항에 찬성으로 돌아섰는데 이거 뒤늦게 이것만 찬성으로 돌아서자니 입장이 좀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늦게 해가지고 한일 해저터널을 갖고 와서 이제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건데 저는 이거 핵심을 아셔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아까 그래서 해수부 장관이었던 김영춘 장관의 본질을 전 잘 알고 있다고 보는데요.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에다가 네. 부산항, 네. 그다음에 부산역. 부산역은 종착역 또는 출발역으로 쓰여 여기죠. 이 세 가지를 묶어서 트라이포트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세계적인 물류의 거점이 될 수 있는 근거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면 이 항구가 있어서 예. 여기에 정확하게 부산항이 있어서 여기에 오면 비행기로, 배로 또는 열차로 다 이동할 수 있는 핵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트라이포트라고 해서 물류의 거점. 그래서 여기다가 가덕도 신공항을 지으려고 애쓰는 겁니다. 예. 기본적으로 보면 예. 이미 두 가지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일본에다 해저 터널을 뚫는 순간 어떻게 되냐? 항구는 일본으로 넘어갈 필요가 있는 거죠. 시장역이 일본이 되는 거죠. 배들이 일본으로 간다, 그렇죠. 규슈로 간다? 여기까지 부산항까지 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규슈로 가면 훨씬 짧은 거리인데 외국에서 오는 선박들이 올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성일종 의원님, 결국은 이 공약 접을 것이다. 접으실 거예요? 집권여당이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가덕도 하나로 안 된다 그랬는데 정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가덕도 하나 짓는 것보다는 부산항을 스마트화하고 해저 터널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물류라든가 관광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함께 이게 믹스가 되어야 경제성이 확보된다는 말을 정확하게 아시기 바라고요. 김종인 위원장의 말은 가덕도 안 한단 말이 아니라 가덕도 신공항에다가 다른 것도 더 하자란 말이었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면요. 한 프로젝트 가지고는 경제성이 안 나옵니다. 적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가 믹스를 해서 번영의 이 큰 물결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요. 이 한일 해저터널 얘기를 하니까 이 이슈를 뺏겼잖아요. 민주당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급해하고 그러는데 이거 속 좁은 여당 그렇게 보지 마시고 이 해저터널은 이 길이가 231km예요. 네. 이 바다의 길이가 231km고 바다가 깊은 데는 200m 정도가 되고요. 대충 한 7, 80m에서 100m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이게 공법이 돈이 좀 많이 들어갔어요. 키로당 1조 원 정도가 들어갔었거든요. 한 100조 얘기하던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50조에서 60조 정도면 충분해요. 그래요? 예, 낮은 공법으로 해서 이미 외국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이런 해저 터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도 있고 도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지금 이라크에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짓고 있어요. 또 저희 지역구인 태안에도 보령하고 연결해서 6km의 해저 터널이 있는데 이건 킬로미터당 600억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나툼으로 하게 되면 2,50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우리 이제 외국의 선례를 보면 국경을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덕도에서 대마도까지 가게 되면 약 한 50km 정도가 되거든요. 자, 건설 비용에 대한 문제를 지금 지적하셨는데 결국 그 정도로 이득만 나면은 못 지을 거 없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우리한테 되게 안 된다 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왜 안 됩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한 15조 정도에서 우리가 부담하는 금액이 한 20조 정도 보이는데 여기에 들어오는 물량 관광객 여러 가지가 있을 거고요. 또 결론적으로 이게 우리 철도망을 이용해서 유라시아로 가게 되면 우리 철도망에 대한 피해가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만약에 민주당의 논리대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러시아에서 나오는 천연가스를 뽑아가지고 북한을 경유해서 우리가 쓰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우리가 균형 있게 보고요. 그리고 마치 이 해저터널 뚫자고 그러니까 반일 감정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몰아붙이는데 이건 국가적으로 절대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어요. 한 번씩 의견 나누실 기회 있습니다. 말할 기회가 별로 없어가지고. 강 의원님.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제가 부산의 항구 자체가 무용지물 하는 이게 그래서 부산 패싱이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고요. 사실은 그래서 일본은 이걸 엄청나게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본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일본은 어떻게 하냐면 2003년에 일본 자민당이 100년 동안 꼭 추진해야 되는 3대 국가과제로 선정한 게 해저터널입니다. 한일 해저터널. 왜? 일본에 막대한 이익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수십조를 자기네들이 90%를 부담하겠다라고 해서라도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득권, 우리 부산의 기득권을 또 부산이 할 수 있는 항구와 신공항의 에너지들을 또는 그런 수익을 다 일본이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반드시 국가적 차원에서 막아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막아야 될 일이다. 오히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줄었다라는데 2011년 기준으로 100조 예산이에요. 이미 10년 전 기준으로 공법이 달라졌다 하더라도 부산의 1년 예산이 13조입니다. 10년치 부산 예산 갖다 넣어가지고 우리가 이걸 하겠다? 전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일본이 한다는 거 이유가 있다. 일본이 수익이 더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하셔야 될 것 같고 나아가서 우리가 가덕도 공항을 거기다 만드는 그 세 가지 메리트를 해저터널을 뚫음으로 해서 항구의 메리트와 공항의 메리트를 다 주는 거다 일본에다가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옳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성 의원님 마지막 발언 기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나타나는 게 관광, 이 물류, 관광, 수송에 대한 또 철도 수입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담하는 정도가 15조에서 그저 말아봐야 조금 더 올라가거나 그럴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모든 국가의 프로젝트라고는 단선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공항이 들어가면 그 공항을 통해서 도대체 어떠한 부가적인 이득을 함께 창출하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 나와야지 30초. 지금 민주당에서 이 가덕도 공항 하나 지어가지고 표 하나 얻으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100년 대계를 위해서 부산의 대한민국과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전 그려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후보 당사자 토론만큼이나 뜨거웠습니다. 우리 부산시장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부산시장 후보 두 분 모시고 하듯이 뜨거웠던 이 해저터널 이야기. 크네요. 어제 김종인 위원장이 큰 거 던지셨네요. 보겠습니다. 상황 어떻게 되는지. 오늘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강민식 감사합니다. 의원, 성일정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